봅시다. 양수 K에 대해서 fx를 저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정의했고요. 그래서 그래프는 하여튼 잘 그리는 것 같아요. 실수 t에 대해서 이제 이 그래프, 이 함수랑 이 함수 그래프가 만나는 점의 개수 gt 해서 이제 볼 건데, 일단 이제 그래프가 사실 어떻게 생겼는지 아시니까 바로 그려볼게요. 얘는 0,0이랑 2k,0 칠하는데 이 k가 양수라고 쓰니까, 그죠? 그래서 그래프가 대략 뭐 이렇게 그려지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그죠? 다시 그릴게요. 그림을 점선으로 그리면 원래 그래프가 이렇게 생긴다고 했을 때, 제가 그냥 도구를 쓸게요. 그래프 못 그리니까. 그래프가 원래 이쯤 생길 건데, 원점 지나게 그려볼까요? 대략 뭐 이렇게 생긴다고 할게요. 대충 그릴게요. 대충. 원래 절대값 씌우기 전에가 이렇게 생겼다고 하면, 절대값을 씌우고 나면 그래프가 이제 이렇게 생기게 되겠죠. 이 아래 있는 부분이 위로 올라오면서 그래프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 빨간색 그래프가 y는 절대값 이제 x제곱 빼기 2kx 이렇게 생긴 거고요. 여기가 이제 0이고 여기가 2k이고, 그죠? 근데 여기가, 얘가 그러면 원래는 표준형으로 나타내면 x-k의 제곱 그리고 더 빼기 k 제곱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이제 꼭지점의 좌표가 k, 마이너스 k 제곱이었는데 이걸 뒤집어 올렸기 때문에 이제 여기가 k, k 제곱이 되겠죠? 맞아요. 일단 뭐 그래프 이렇게 생긴 상황이고, y는 t는 녹색으로 그려볼게요. 얘가 y는 t야. 얘가 이제 t 값에 따라서 위아래로 막 왔다 갔다 움직일 건데, 그때마다 교점의 개수가 달라지겠죠? 하여튼 뭐 이런 상황인데 기억부터 봅시다. gt, 근데 이제 t가 0보다 작은 쪽에 접근할 때랑 k제곱보다 큰 쪽에 접근할 때, 0보다 작은 쪽에서 접근하면 교점이 없겠죠. 빵개. 맞아요. 그 얘는 0인 거고요. 그러니까 얘는 0. 근데 k제곱보다 큰 쪽에서 접근하면 교점이 두 개네요. 그죠? 그죠? 얘는 2니까 기억 쓰였죠? 네, 기억 쓰였고, 니은 봅시다. G4가 3이래요. 근데 교점의 개수가 3개가 되는 순간은 딱 봐도 한 번밖에 없죠. 언제? 이렇게 이 꼭지점에 접할 때. 이때만 이제 3인 거고, 교점의 개수가 3개가 되니까 G 값이 3이 나오는 거고, 그 얘기는 얘가 이제 4란 얘기잖아요. 그럼 K 값을 치겠어요? 2가 되겠네요. 요거 혹시 이해돼요? 괜춘? 네. 그래서 G4가 3이란 얘기는 K 값이 2란 얘기예요. 그럼 K에다가 2를 대입하면 돼. 그럼 F5는 여기가 이제 X제곱 마이너스 4X가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여기다 5를 대입하면 25 빼기 22니까 5가 맞네요. 그래서 니은 맞는 보기가 되겠고요. 가능? 네, 디귿. K가 0과 1 사이일 때 GK가 4래요. 그러면 GK라는 거는 T값으로 K를 대입한 거고, 그죠? 그때 교점의 개수가 4개가 되겠느냐를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이것이 되겠어요? 근데 K가 0과 1 사이면 얘가 이제 꼭지점이 K제곱인데 0과 1 사이의 수는 제곱을 하면 더 작아지죠. 맞아요. 그러면 K제곱이랑 K랑 비교했을 때 누가 더 클 거냐면 K가 더 클 거고요. 그래서 K가 0과 1 사이라고 하면 Y는 Y 이제 K제곱보다 더 위에 있어야 되니까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요거 혹시 이해될까요? 다시. 네. 까지 여기다 적어 봅시다. K가 이제 0과 1 사이의 값을 가져. 그러면 K랑 K제곱 이거 두 개를 대소관계 비교했을 때 얘가 더 클 거예요. 근데 잘 모르겠으면 그냥 아무거나 그냥 K값에다 그제 0과 1 사이 수 아무거나 대입해 보시면 돼요. 예를 들면 K에다가 2분의 1 같은 거 대입해 봤을 때 제곱하면 4분의 1이잖아? 그러면 더 작아지죠. 맞아요. 여하튼 그래서 0과 1 사이 수는 제곱을 하면 값이 더 작아지기 때문에 K랑 K제곱 비교했을 때 K가 더 커요. 그러면 얘가 지금
요 점의 좌표가 이제 k, k 제곱인데 그러면 여기서 제가 두 개를 그어 볼 건데요. 하나는 꼭지점을 지나는 거 y는 k, 얘가 이제 y는 k 제곱이야. 그러면 y는 k는 얘보다 더 위에 있을 거란 말이에요. 왜? k 값이 k 제곱보다 더 크기 때문에. 그래서 y는 k는 얘보다 더 위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래프가 이제 y는 fx 그래프 이런 식으로 그려질 때 y는 k는 이렇게 꼭지점보다 더 위에 이렇게 그려지게 되는 거예요. 왜? k 값이 k 제곱보다 크기 때문에. 혹시 이해될까요? 어려워. 네, 그래서 잘 모르겠어? k에다가 아무거나 대입해 보셔도 돼요. k에다가 만약에 2분의 1 대입해 본다 할게요. 그러면 여기가 2분의 1, 4분의 1이 되겠죠. 맞아요. 그럼 여기서 gk, 그러니까 이제 t값으로 여기다가 이제 2분의 1을 대입했다는 얘기니까, 그러니까 내가 k에다가 2분의 1 대입한 거니까, 그죠? g 2분의 1, 그러니까 즉 y는 2분의 1이면 얘보다 더 위에 이렇게 그려질 거라는 얘기죠. y 좌표가 이제 2분의 1이면 4분의 1보다 크니까 더 위에 이렇게 그려줘야 되겠죠? 이해될까요? 일단 뭐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k가 0과 1 사이면 k가 k제곱보다 크기 때문에 얘가 더 위에 이렇게 그려지게 되겠고요. 그 gk 값이 4가 아니라 2가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이것은 틀린 보기가 되겠고, 이제 답으로 2번 고쳐주시면 되겠네요. 가능할까요? 하여튼 이제 그렇게 되겠고요. 근데 이제 하여튼 이런 문제를 사실 많이 최근에 보셨을 테지만 굉장히 단골이에요. 이제 어디서도 많이 나오냐면 모의고사 문제에서는 이런 애가 진짜 한 밥 먹듯이 나와. 거의 이제 내년에 지선 씨가 고등학교 3학년 되시면 모의고사를 거의 달마다 보거든요. 3월, 4월, 5월, 6월, 7월, 9월, 10월, 11월은 수능 보고, 이제 여기서 6월, 9월만, 그러니까 6월, 9월 수능만 평가원이라는 데서 내고요. 나머지는 교육청에서 내요. 하여튼 뭐 그렇긴 한데, 근데 이 문제는 그러니까 이런 거 y는 t와의 교점의 개수, 얘는 진짜 단골이에요. 거의 매번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알고 계셔야 되겠고, 근데 여기서 이제 얘처럼 y는 t 이런 거로 이제 교점의 개수 구해라 이런 것도 있고요. 아니면 그렇게 주는 경우도 있어요. 뭐 fx는 ft 이거를 만족하는 뭐 x의 개수라고 하면요, t, ft가 여기 어딘가 있는 거야. 한 이쯤에 t, ft가 있다고 볼게요. 그럼 이 방정식은 뭐 하는 거랑 같냐면 y는 fx랑 y는 ft 두 함수의 그래프의 교점의 개수를 구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얘가 뭐냐면 상수함수야, 상수함수. 왜냐면 ft는 우리가 이제 x만 변수로 보는 거기 때문에 ft는 상수기 때문에 상수함수 어떻게 생겼냐면 당연히 가로로 이렇게 생겼죠. x축이랑 평행하게 이렇게 생겼죠. 상수함수는 그래프가. 알고 있죠? 이런 게 상수함수예요. 이런 거. 가로로 평평한 거. 그래서 근데 얘랑 얘는 어떤 차이가 있냐면 얘는 t, ft가 이 그래프 위를 왔다 갔다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데는 절대 그려줄 수가 없어요. 뭐 그런 차이점이 있고, 그리고 t가 뭐 어디론가 접근해, 뭐 여기가 뭐 만약에 여기 0이라고 합시다. t가 0보다 큰 쪽에 접근하면 이렇게 접근하는 거고요. 작은 쪽에 접근하면 이렇게 접근하는 거예요. t, ft가 이 그래프 위에 있기 때문에, t가 그 어떤 점에 x좌표이기 때문에, 하여튼 뭐 그런 식인 건데,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알아두셔야 되겠고, 이런 경우도 알아두셔야 되겠다. 이제 왜냐면 굉장히 단골이기 때문에. 하여튼 뭐 이렇게 대학교 수시로 가겠다, 정시로 가겠다 생각했던 거 있어요? 하여튼 네, 잘 고민해 보시고, 이건 지우진 않고 빨간색으로 옮기고 여기다 해놓을게요. 하여튼 다음 20번 봅시다. fx는 3을 기준으로 나눠져 있고요. gx가 3차 함수인데 그러니까 이제 hx가 실수 전체 연속이래요. 네, 봅시다. 가를 보면은
x가 2도 아니고 k도 아닐 때 hx가 이렇게 된다라고 정의를 했는데, 근데 왜 근데 hx가 문제가 분명히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라고 했는데 왜 2를 빼고 k를 빼놨을까를 생각해봤을 때 보니까 fx가 분모에 있단 말이요. 근데 얘가 인수분해가 될 것 같아. fx 다시 써보면 위에 거는 마이너스 x로 묶으면 이렇게 되겠고요. 아래 거는 인수분해가 이제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x가 3보다 크면 위의 식, 3보다 작거나 같으면 아래 식을 쓸 건데, 근데 지금 보니까 fx에다가 2를 대입하면 얘가 어떻게 돼요? 0이 되겠죠. 2면 요 구간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여기다 집어넣을 건데, 근데 여기다 2 대입하면 0이니까 즉 f2가 0이란 말이에요. 맞아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k는 저기 3보다 크다는 나와 있냐? 그죠? 그러니까 왜 여기다 x에다가 2를 제외한 이유가 뭔가를 생각해 보니까 여기다 이제 2를 대입하면 분모가 0이 되는구나. 그래서 알았어. 마찬가지로 k도 대입했을 때 분모가 0이 되니까 저렇게 빼놓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f에다가 k 대입했을 때 0이 되지 않을까? 근데 k가 3보다 큰지 작은지 알아야 넣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문제에서 말해준 거죠. k가 3보다 크다. k가 3보다 크니까 여기다가 대입을 하는 거고, 그래서 fk가 0이라는 거예요. 될까요? 네. 해서 이제 이 fx에다가 2 대입했을 때랑 k 대입했을 때는 0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분모가 0이 되면 안 되니까 따로 빼놓은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근데 2랑 k만 빼놨잖아요. 2랑 k 빼고 다른 모든 실수는 다 집어넣을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확인을 해보면, 자, 얘가 0이 되려면 여기다가 0을 대입해도 돼. 근데 0은 3보다 크지 않기 때문에 여기다 0을 넣을 수는 없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요 식에다가 0을 넣으면 얘가 0이 되잖아요. 근데 0은 3보다 크지 않기 때문에 여기다 0을 집어넣을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내가 여기다가 4를 집어넣으면 얘가 0이 될 텐데 4면 3보다 크니까 또 여기다 집어넣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fx가 0이 되는 경우 딱 이렇게 두 가지 경우만 있고, 그래서 두 가지 경우만 빼놓은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괜찮을까요? 네. 근데 하여튼 알겠어. 그래서 이제 x가 2 또는 k면 얘가 0으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정의가 안 되니까 따로 빼는 거구나. 근데 어찌됐건 hx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 된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x가 2일 때 함수값이랑 극한값이 다 존재하고, 그리고 그게 같으니까 연속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즉 얘를요 2로 보내면, 즉 리미트 x가 2로 갈 때 hx가 h2랑 같다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연속이라고 했으니까 hx가. 근데 얘는 리미트 x가 2로 갈 때 fx분의 gx 이렇게 쓸 수 있는 거고, 이때 이제 x가 2로 가면 이 주변에서는 3보다 작을 거기 때문에 fx로 이식을 쓸 거예요. 맞아요? 다시 해봅시다. 지금 우리가 x를 2로 보내고 있는 상황이야. 그럼 내가 이 주변에서 놓여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2는 3보다 작기 때문에 이 주변에 있는 애들은 다 3보다 작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내가 이 주변에 있는 애들 가지고 볼 거니까 fx로 갔다가 이식을 써도 돼. 이식으로 바꿔도 된다는 얘기죠. 왜? 이런 데는 내가 볼 일이 없어. 왜? 이 주변에 있는 애들만 볼 거기 때문에. 그래서 fx를 이식으로 그냥 바꿔서 적어버려도 괜찮아요. 이해될까요? 왜냐면 x가 2로 간다는 얘기는 이제 x가 2랑 되게 비슷한 값을 가질 건데, 요 표현 기억나요? 초등학생 때 어림 해가지고 이거 비슷하다 이런 표현 기억나요? 하여튼 2랑 비슷하다는 표현이에요. 이제 x가 2랑 비슷한 값을 가질 거기 때문에, 그러면 3보다 작을 거니까, 그래서 fx로 갔다가 얘를 이 식으로 바꿔도 괜찮다는 얘기죠. 그래서 뭐 그런 상황에서 얘가 극한값이 존재해. 그래서 함수값이랑 같아. 그러려면 일단은 분모가 0으로 가잖아요. 분자도 0으로 가야 되는데, gx는 3차 함수라고 했잖아요. 다항 함수야. 그럼 얘가
이 x에다가 2를 대입했을 때 0이 되려면 gx가 뭘 인수로 가지고 있었어야 되냐면 x-2를 인수로 가지고 있었어야 되겠죠? 맞아요? 다시. 너무 빨랐죠? 그 시험 보고 잠 좀 주무시고 오셨나요? 피곤하시겠는데? 후다닥 하고 갑시다. 아무튼 봅시다 빨리. gx가 어찌됐건 얘가 극한값이 존재하려면 얘가 극한값 존재하려면 이제 x를 2로 보내고 있는 상황이니까 근데 분모는 얘 때문에 0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어찌됐건 얘가 극한값이 존재하려면 얘가 약분이 돼야 될 거 아니야. 얘가 약분이 되려면 gx도 x-2를 가지고 있었어야 된다는 얘기고요. 돼요? 여기다 적어 놓을게요. 이게 이제 극한값을 가지기 위해서 값을 가지려면 약분이 돼야 돼요. x-2가 약분이 돼야 돼. 되어야 하고요. 그러려면 gx가 x-2를 인수로 가지고 있었어야 된다는 얘기고 근데 gx가 이제 최고차 항계수가 1인 3차 함수라고 쓰니까 x-2랑 여기는 이제 어떤 2차식이 나와야 되겠죠? 맞아요. 근데 이제 여기가 사실 인수분해가 될지 안 될지는 몰라요. 근데 아까 여기다 얘를 그럼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x를 k로 보낼 때도 이제 리미트 x가 k로 갈 때 hx도 hk랑 같아야 될 거 아니요? 왜? hx가 실수 전체식 연속이라고 했으니까. 맞나요? 네. 똑같은 과정으로 이번에는 fx를 뭘로 바꿀 수 있겠어요? x가 3보다 큰데 k가 3보다 큰데 k가 x를 우리가 이제 k 근처로 보낼 거야. k 근처에 있는 애들은 다 3보다 클 거기 때문에 fx식으로 이걸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얘가 0으로 가는 이유는 x-k를 인수로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즉 이번에는 hx를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fx 그러니까 이제 fx 분의 gx가 되는 건 똑같아. 근데 fx가 이번 이제 k 근처면 이렇게 fx를 이렇게 바꿀 수 있을 거기 때문에 네, 얘죠 얘 마이너스 x 곱하기 x 마이너스 k 분의 gx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 마찬가지로 여기 2가 아니라 k인데 sorry x를 k로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분모가 0으로 가. 왜? 누구 때문에? 얘 때문에 분모가 0으로 가요. 그러면 얘를 지워줘야지만 어찌됐건 극한값을 구할 수가 극한값을 가질 수 있을 거고 그러면 마찬가지로 x-k가 약분이 돼야 돼. 그 얘기는 gx가 또 x-k를 가지고 있었어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여기가 이거 두 개 하나가 x-k라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되겠어요? 일단 k가 3보다 크기 때문에 얘랑 얘가 같을 순 없어요. 겹칠 순 없어. 대신함. 나머지는 몰라. x 뭐 알파라고 합시다. 알겠어. 그래서 얘가 이렇게 하면 즉 gx가 x-2랑 x-k를 인수로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 2일 때랑 k일 때도 정의가 되겠죠. 맞아요. 즉 연속이 될 거란 얘기예요. 이렇게 돼야지만. 만약에 여기서 얘가 gx가 x-2를 안 가지고 있었어. 그러면 여기서 얘는 0이 아니라 어떤 값으로 갈 거예요. 어떤 값으로 수렴할 건데 얘가 0으로 가잖아. 그 분수에서 분모가 0으로 가는데 분자는 0으로 안 가. 그 전체가 어떻게 돼요? 발산하죠. 그 극한값을 안 가질 거란 얘기고 그래서 이런 거를 극한값으로 가질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될까? 극한값을 가지려면 수렴해야 하는데 근데 지금 수렴하려면 분자도 0으로 가야 되겠고 분자도 0으로 가려면 이런 애를 인수로 가지고 있었어요. 네. 약분 되면서 네. 발산하지 않고 수렴할 수 있겠죠? 너무 오래 쉬었어요. 돼요? 그래서 아무튼 gx가 이렇게 생겨야지만 x가 2로 갈 때랑 k로 갈 때 둘 다 hx가 이제 연속으로 정의될 수 있다는 얘기고요.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근데 알겠어. 근데 뭐냐면 fx라는 게 애초에 3을 기준으로 나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좌극한 우극한은 따로따로 구해봅시다. x가 3보다
큰 쪽에서 갈 때 fx는요 여기다 대입하는 거니까 3k-9예요. 돼요. 그리고 x가 3보다 작은 쪽에서 접근할 때는 여기다 대입하는 거니까 여기다가 3 대입해 보시면 여기는 1, 여기는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이에요. 여기까지 될까요? 근데 k가 3보다 크기 때문에 얘랑 얘는 절대 같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죠? 얘는 3으로 묶으면 요거잖아. 얘는 무조건 양수잖아요. 왜? k가 3보다 크기 때문에. 맞남? 근데 얘는 음수잖아요. 그러니까 두 개가 일단 같을 수가 없어. 즉 fx는요 3에서 불연속이에요. 무조건. 여기까지 될까? 네. 근데 hx는 3, 그러니까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라고 했으니까 3일 때도 연속이 돼야 돼요. 여기까지 될까요? 근데 자, 이거는 내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gx라는 함수랑 fx분의 1 요런 함수 두 개를 곱해 놓은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맞아요. 근데 얘가 x가 3일 때 불연속이야. gx는 그러니까 3차 함수였기 때문에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에요. 지금 이렇게 그러면 연속인 함수랑 불연속인 함수를 곱했어. 그랬는데 연속인 함수가 됐어요. 근데 얘는 분명히 x가 3일 때 불연속이었어. 그러려면 얘가 어떻게 돼야 돼? 그러니까 x가 3일 때 0이 돼야 되겠죠. 기억나요? 연속인 함수랑 불연속인 함수랑 곱했어. 근데 연속인 함수가 됐어. 그러면 그 곱한 연속인 함수가 0이 되어야 그 전체 그러니까 곱한 것도 연속이 될 수 있겠죠? 0으로. 맞아요? 그 얘기는 G3이 0이라는 얘기고요. 여기다가 3 대입했을 때 0이 나오려면 일단 얘는 절대 0이 될 수가 없죠. 얘도 0이 될 수가 없어. 왜? K가 3보다 크다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얘가 3이어서 이렇게 0이 돼야 되겠죠. 맞아요. 그래서 GX가 이렇게 생겼다라는 거예요. 괜찮? 네. 근데 이제 HK랑 HE랑 같다는 얘기잖아요. 이거는 이제 조건 나를 볼 건데 HK랑 HE랑 같아. 그럼 HK랑 HE 다 대입해 볼게요. 이제 HK면 아까 이거라고 했잖아요. 이거잖아요. 근데 GX 내가 알아냈기 때문에 HK는 그러니까 X-K끼리 약분이 되면서 마이너스 X분의 X-2 곱하기 X-3 여기다가 이제 X에다가 K를 대입한 거니까 그죠? 맞남? 다시 적어보면 얘가 이제 HK였어요. 이거 그 GX에다가 내가 얘를 그대로 대입해 볼게요. 조이야 잠 좀 주무시고 오시기 그랬어요. 아니면 지금 가서 주무시고 있다가 오실래요? 오기 싫어. 그러니까 이제 얘는 여기다가 이거 우리가 구한 GX를 여기다 대입한 거예요. 요거 이해될까요? 여기서 X-K끼리 이렇게 약분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서 여기다가 X에다가 K를 대입하면 되잖아. 그럼 얘는 마이너스 K분의 K-2 곱하기 K-3 이렇게 되는 거 맞아요? 이게 HK고요. HE면은 마찬가지로 아까 이제 여기에다가 GX에다 얘를 그대로 대입하면 되잖아요. 결국에는 또 이제 여기 X-2랑 X-2랑 약분이 되면서 이거는 이제 뭐냐면 왜 안 적냐면 이게 다 적는 것도 시간이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생략할 수 있는 부분 다 생략해 주셔야 시간 절약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본인이 만약에 내일 시험 보러 갔는데 컨디션이 별로 안 좋은 것 같아. 뭐 잠을 많이 못 잤다든지 아니면 뭐 감기 걸려서 머리가 아프다든지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면 암산을 좀 줄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도 그래요. 저도 이제 잠을 많이 못 잔다든지 그러면 머리가 잘 안 돌아가잖아. 그러면 실수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는 암산 최대한 줄이고 좀 손으로 직접 쓰시는 게 좋고 근데 내가 그날 머리가 컨디션이 좋아. 머리가 잘 돌아가요.
그러면 자신 있게 이제 암산 삭삭삭 대신에 이제 실수하면 안 되니까 두 번씩 하여튼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아무튼 여기 그냥 생략 안 하고 그냥 다 적어 볼게요. 여기도 이렇게 여기서는 x-2끼리 약분이 되면서 여기다가 이제 2분의 x를 2로 대입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2고요. 마이너스 2분의 여기는 마이너스 여기는 2 마이너스 k. 그래서 여기를 플러스로 바꿀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아니다. 여기 마이너스 1을 여기다 갖다 붙이면 k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한 이유는 이제 얘랑 같다라고 할 건데 아까 이제 나에서 hk랑 h2가 같다고 했으니까 그죠? 근데 이제 보면은 얘랑 같은데 여기도 k-2가 들어가 있고 여기도 k-2가 들어가 있는데 얘는 0이 아니죠. 왜? k가 3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k-2는 0이 아니잖아. 그래서 요거 두 개를 비교하는데 아이고 얘랑 얘가 같다라고 할 건데요. 양변을 k-2로 나눌 수가 있겠죠. 왜? k-2가 0이 안 될 거니까. 맞남? 양변을 k-2로 나눌 수가 있다는 얘기고요. 그러면 얘가 얘랑 같으니까 이렇게 x자로 곱한 게 같아야 되겠고 그럼 얘랑 하면 마이너스 2k 플러스 6이 마이너스 k랑 같다. 넘기면 k가 6이 될 거란 얘기죠. 맞나요? 그러면 이제 구하라고 하는 게 k분의 h인데 k값 구했어. h는 여기다가 k에다 6 대입해 주시면 되겠죠. 그럼 마이너스 2분의 4니까 마이너스 2네요. 맞나? 잠시만. 답이 뭔가 잠고 했나? 잠시만요. 답이 몇 번이었지? 그렇게 하면 답이 나오는데 제 기억에 답이 이게 아니었던 것 같은 기억이 0 20번에 맞네요. 네. 그래서 6분의 마이너스 2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1 해가지고 답 4번 가능? 그러니까 이제 이게 설명을 길게 해서 너무 길어요 어려워요 이런 거 못 풀어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어렵지 않아요. 네. 난이도 상이라고 되어 있긴 한데요. 그러니까 이제 저였어도 상이라고 하긴 했을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상 문제 중에서는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이따가 집 가서 꼭 다시 한번 보세요. 바로 올려놓을 테니까 다시 한번 풀어보시고 그리고 마지막 이제 확실히 뭐냐면 어려운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 예전에는 되게 어려워서 못 풀었던 문제들도 점점 이렇게 풀리는 시기가 와요. 처음에는 진짜 막 손도 못 댔어. 근데 이제 하다 보니까 이런 거는 이렇게 하면 문제가 쉽게 풀렸는데 약간 그런 게 풀다 보면 나중에 느껴져요. 그래서 어렵다고 이렇게 막 요즘 아무튼 뭐 진선 씨 요즘 열심히 하고 계시긴 한데 어려운 문제도 계속 풀어보시라는 얘기고 봅시다. 네. fx는 이런 4차 함수고 근데 이제 짝수, 차수만 있으니까 일단 무조건 우함수죠. 기억나죠? 짝수, 차수만 있으면 우함수. 뭐 그렇고 gx는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이제 이거는 혹시 이거 뭐 한 건지 알아요? 일단 얘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fx는 일단 인수분해가 될 것 같죠? x제곱 마이너스 1이랑 x제곱 마이너스 3으로 맞아요. 근데 얘가 또 이제 인수분해 보면 얘는 x 마이너스 1 곱하기 x 플러스 1 곱하기 x 마이너스 루트 3 곱하기 x 플러스 루트 3 이렇게 될 거예요. 되남? 아니면은 이제 이걸 애초에 어떻게 했을 수도 있냐면 요거 이제 상수항 지우고 얘네만 인수분해 해도 되고 이제 x제곱으로 그러면은
x제곱 곱하기 x제곱 마이너스 4 더하기 3. 근데 얘가 다시 x제곱 먼저 쓰고 이렇게도 되니까 둘 다 큰 상관은 없어요. 근데 이제 얘는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다는 거 알 수 있냐면 y는 3이 이렇게 지나갈 때 y는 3이라는 상수 함수가 이렇게 지나갈 때 얘는 이제 0,3, 2,3, 마이너스 2,3을 지날 건데 대략 한 이쯤 마이너스 2, 0, 4, 2. 근데 이때 x는 지수가 2잖아요. 짝수니까 튕겨서 나올 거고 마이너스 2랑 2는 뚫고 지나가면서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질 거냐면 대략 이렇게 튕겨져 나왔다가 다시 뚫고 지나가는. 다시 그려볼게요. 그래프 못 그려가지고 이런 식으로 너무 못 그렸어. 뭐 이런 식으로 생겼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맞아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도 인수분해가 됐었기 때문에 얘는 x축은 한 이쯤 지나갔고요. 여기가 1, 여기가 루트 3, 여기가 마이너스 1,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루트 3. 아무튼 얘는 이런 y축에 대해서 대칭인 우함수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y는 fx. 여기까지 되겠어요? 네. 근데 얘는 뭐 한 거냐면 일단은 절대값을 씌우기 전에는 fx 빼기 t를 한 거잖아요. 맞나? 그치? 요거 절대값 씌우기 전에 fx에다가 t를 뺀 거잖아요. 근데 그러면 그 얘기는 y는 fx 그래프를 y축 방향으로 t만큼 밑으로 내린 거예요. 맞아요? 그러고서 절대값 씌웠기 때문에 그 x축 아래에 있는 부분을 뒤집어 올린 거예요. 근데 애초에 만약에 y는 t라는 애가 여기 이쯤에 있었다 이렇게 y는 t라는 애가 그러면 내가 fx를 t만큼 밑으로 내렸다는 얘기는 그냥 얘를 새로운 x축으로 만들어 버렸다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이해되시나? 그러니까 fx 어딘가에 이제 이런 점이 있었다 할게요. 그러니까 이제 y는 fx랑 y는 t가 교점이니까 이 점의 y좌표는 t죠. 이런 데를 잡고 t만큼 아래로 내리면 y좌표가 0이 될 거 아니야? 그럼 그 점은 x축 위에 놓여 있을 거란 말이요. 다시 해볼까요? 요 점의 좌표가 뭐 a, t였다 해볼게요. 물론 이제 이 문제 a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a는 이제 좀 이따 지울 거예요. 아무튼 이 점이 a, t라고 했을 때 내가 fx 빼기 t를 하면 y축 방향 t만큼 밑으로 내린다는 그러니까 마이너스 t만큼 이동한다는 얘기잖아요. t만큼 내린다는 얘기니까 그죠? 그러면 a, t를 어디로 갈 거냐면 이렇게 a, 0으로 갈 거야. 그럼 x축 위에 놓이게 되잖아요. 그죠? y좌표 0이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절대값을 씌웠으니까 아래 있는 부분 즉 이전보다 아래 있는 이 부분이 뒤집혀서 위로 올라오게 될 거예요. 맞아요? 그 얘기는 뭐 한 거랑 같냐면 내가 y는 t가 이렇게 지나갈 때 얘를 새로운 x축으로 삼아서 얘보다 이 y는 t보다 아래쪽에 있는 얘를 그냥 여기 이 y는 t에 대해서 뒤집어 올린 거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괜찮겠어요? 그래서 y는 t가 새로운 x축이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런 애를 잡고 왔다 갔다 막 움직일 거예요. y는 t가 만약에 이런 데 있어. 그냥 뭐냐면 얘가 x축이고요. y는 fx는 그냥 여기 그대로 있는 거야. 왜? 얘가 이제 y는 t보다 아래쪽에 놓여 있는 부분이 없으니까 뒤집어 올리는 부분도 없겠죠? 하여튼 뭐 그런 상황이다. y는 t가 만약에 이런 데 있어. 그러면 fx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질 거냐? 이렇게 이 부분이 뒤집혀서 위로 올라온 거니까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생기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y는 gx 그래프가 될까요? 뭐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고. 그래서 요거 보시자마자 잘 알아두시면 돼요. 이거는 뭐냐면 y는 t를 x축으로 삼아서 글씨를 못 쓰네. 아랫부분인데
뒤집어 올리는 거예요. 여기까지 될까요? 네. 근데 이거의 값이 존재하는 A 값의 개수를 구하래요. A 값의 개수를 HT라고 할 거고, 이제 그걸 보기에서 고르시면 돼요. 근데 얘도 이제 마찬가지로 모의고사 문제 풀다 보면 좀 자주 나오는 유형이거든요. 애초에 이제 Y는 T를 그러니까 Y는 T 이런 문제잖아, 그죠? 아까 했던 거랑 비슷한 거. 그래서 얘도 이제 모의고사에 자주 나오는 애고, 요 표현도 얘는 이제 엄청 자주 나오는 건 아닌데 은근 그래도 많이 나오는 애거든요, 종종. 일단은 얘가 극한값이 그러면 존재하려면 좌극한 우극한 같아야 되잖아요. 근데 gx는 일단 뭐 알겠어. x가 이제 a보다 큰 쪽에 접근할 때 잠깐 접근할 때 뭐 어쨌든 이제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근데 얘는 알잖아요. x가 a보다 큰 쪽에서 접근하면 x가 a보다 크니까 x-a가 0보다 크겠죠? 절대값 기호 밖으로 나올 때 부호가 바뀌어서 나올 거예요. 즉 여기다 적어볼게요. 리미트 x가 a보다 큰 쪽에 접근할 때 얘는 여기가 절대값 기호 밖으로 나올 때 부호가 바뀌지 않고 그대로 나오게 될 거예요. 여기까지 될까요? 그리고 이번엔 x가 a보다 작은 쪽에 접근할 때 얘는 반대가 되겠죠? 절대값 기호 밖으로 나올 때 부호가 바뀌어서 마이너스를 앞에 붙일게요.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얘랑 얘의 극한값이 같아야 이거의 극한값이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고, 여기까지 될까요? 근데 이제 보면은 생긴 게 똑같은데 여기는 이제 앞에는 마이너스 붙어 있네요. 그러면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반대인 경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거는 이 분자가 같은 경우일 때는 이제 그렇게 해당하는 거고요. 혹시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만약에 일단 생긴 게 똑같은데 절대값이 반대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반대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두 개가 생긴 건 완전히 똑같아. 근데 여기는 앞에 마이너스 붙어 있는 거고. 근데 이때 뭐냐면 x가 a보다 큰 쪽에 얘는 큰 쪽에 접근하는 거야. 얘는 작은 쪽에 접근하는 거야. 그러면 얘랑 얘가 똑같은 데로 간다고 하면, 얘도 뭐 알파란 데로 가고 얘도 알파란 데로 가면 얘는 마이너스 어떤 거 p라고 할게. p 마이너스 p로 가고 얘는 이제 p로 가게 되면서 그러면 두 개 같으려면 p가 0이어야 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전개가 가능한데, 여기까지 이해돼요? 즉 얘도 극한값이 0이고 얘도 극한값이 0이면 부호가 반대여도 둘 다 절대값이 0이면 그냥 0이잖아요. 그 무조건 같아지는 거잖아. 이런 경우면 괜찮아. 근데 뭐가 이제 어떤 경우에 이제 어떤 경우가 있을 거냐면, 얘는 분자가 마이너스 알파라고 하고 얘는 그냥 알파로 가면 얘는 극한값이 p면 얘도 극한값이 그냥 p가 되는 거예요. 이러면 그냥 애초에 두 개 같기 때문에 p가 0이 아니어도 돼요. 뭐 그런 상황이고, 그러면 우리가 제가 예를 들어서 y는 t가 한 이쯤 이렇게 지나갔나 해볼게요. 그러면 y는 gx의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질 거냐면, 이렇게 되면 y는 gx 그래프는 x축이 이렇게 놓여 있다고 했을 때 이 부분은 이제 그대로 그려질 거야, 그죠? 근데 이 부분이 뒤집혀서 위로 올라오게 될 거예요. 그래프가 대략 내려오다가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생기게 될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이렇게 그래프를 못 그려. 네, 대략 이런 식으로.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얘를 새로운 x축으로 해서 이 아래에 있는 부분은 뒤집어서 위로 올릴 거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위로 올라오면서 그래프가 이렇게 생기는 거죠. 여기까지 되겠어요? 그러면 이렇게 생긴 그래프에서 이거를 만족시키려면 어떻게 돼야 될까? 일단은 제가 뭐냐면 얘는
우미분 계수죠. 그냥 우미분 계수야. 원래 gx의 우미분 계수예요. 맞아요. 근데 여기서 마이너스를 앞으로 빼볼게요. 마이너스 리미트 x가 a보다 작은 쪽에 접근할 때. 그럼 얘는 뭐냐면 좌미분 계수예요. 즉 우미분 계수랑 좌미분 계수가 그냥 같으면 우리가 그런 거에 미분 가능하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미분 가능한 점을 찾으라는 게 아니라 뭐냐면 좌미분 계수랑 우미분 계수가 절대값은 같은데 부호가 반대인 경우를 찾으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언제가 될 거냐? 당연히 이런 데가 되지 않을까? 이런 데? 혹시 이거 이해돼요? 그리고 이런 데 기울기가 애초에 0이었던데. 자, 요거를 제가 그래프 그려가지고 보여드릴 건데 여기는 이제 뭐냐면 원래 이렇게 돼 있었던 부분이 위로 올라간 거잖아. 뒤집혀서 위로 올라간 거잖아요. 이렇게 돼 있던 부분이 뒤집혀서 위로 올라간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원래 그러니까 여기 이 점에서의 원래 접선은 대략 이렇게 그려질 거예요. 이 정도로 이렇게 대충 이런 식으로 될까? 근데 이런 거를 갖다가 이 부분을 뒤집어서 이렇게 위로 올렸기 때문에 이 오른쪽에서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그은 접선은 어떻게 그려질 거냐면 대략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예요. 이제 그림을 제가 이상하게 그려가지고 그런 건데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야. 이해되시나요? 이렇게 될 거기 때문에 접선이 대략 이렇게 될 건데 이 초록색 이거 보이시나? 요거 초록색. 근데 이때 그러면 이 접선의 기울기랑 이 접선의 기울기는 서로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반대가 되겠죠. 맞는? 저희요 이거네 좀만 참아보자요. 요거 하고 쉬는 시간 좀 드릴게요. 자 제가 요 그래프를 후다닥 한번 그려볼게요. 잠시만요. y는 절대값 네 요런 함수 그래프 그렸어요. 보여요? y는 x제곱 여기 이제 y는 x제곱 마이너스의 절대값 씌운 거야. 그러면 얘는 당연히 원래 x 마이너스 1 곱하기 x 플러스 1이어서 1,0 마이너스 1,0을 지났을 건데 원래는 그래프 여기가 이제 이렇게 그려질 거였는데 그죠? 절대값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뒤집어 위로 올라가면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얘를 자 여기 1,0 지나잖아요. 그죠? 1,0에서 오른쪽은 그대로 그린 거고 왼쪽 부분 뒤집어 올린 거잖아요. 이거를 되게 크게 확대해 볼게요. 근데 확대 얼마 안 됐는데 확대 얼마 안 했죠? 봤을 때 얘네들이 어떻게 생긴 것처럼 보여요? 직선처럼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얘는 다 곡선이야. 얘는 곡선이에요. 근데 이거를 되게 크게 확대해서 보면은 직선처럼 보이지 않아요? 그죠? 실제로 이렇게 얘가 1 주변에 있을 때 여기 0.999, 0.998, 1.001, 1.00 이거 보여요? 숫자? 이렇게 되게 좀 뭐라 해야 돼? 미세하게 보면요. 얘를 직선이라고 놔도 큰 상관이 없어요. 이 부분적으로 봤을 때. 그 얘기는 얘랑 얘를 둘 다 직선이라고 생각해도 된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얘랑 얘가 기울기가 서로 어떻겠어요? 반대가 되겠죠. 절대값은 같고 부호가 반대가 되겠죠. 왜? 얘는 원래 이 왼쪽 부분은 원래 이 아래로 이렇게 진행이 됐었어야 되는 애들이야. 근데 내가 절대값을 씌워서 얘가 뒤집혀서 위로 올라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직선에다가 마이너스를 곱해. 그럼 기울기 어떻게 돼요? 절대값은 같고 그냥 부호가 반대가 되잖아. 그래서 그렇게 그렇게 해서 얘가 이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즉 이 직선은 절대값은 같은데 기울기가 절대값은 같은데 부호가 반대인 그런 경우란 얘기고요. 그런 관계가 있다는 거고. 여기까지 될까요? 그래서 내가 이제 다시 멀리서 봤을 때 오른쪽에서 접선 이렇게 그을 수 있고 왼쪽에서 접선 이렇게 그을 수 있는데 두 접선의 기울기가
절대값은 같고 부호가 서로 반대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이런 데에서 즉 내가 뒤집은 데에서 왼쪽 접선 기울기, 오른쪽 접선 기울기 각각 이제 얘가 좌미분, 그러니까 왼쪽 접선의 기울기가 좌미분 계수였고요. 오른쪽 접선의 기울기가 우미분 계수였는데 그거 두 개가 절대값은 같고 부호가 반대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 얘랑 얘가 같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우미분 계수고 얘가 좌미분 계수인데 여기는 마이너스 붙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거를 만족시키는 데가 이런 데가 있고 그리고 기울기가 0인데도 만족시키겠죠. 왜? 기울기가 0이면 좌미분 계수도 0이고 우미분 계수도 0이에요. 그럼 부호를 바꿔도 그냥 같을 거니까. 될까? 그래서 y는 t란 애가 이렇게 네 군데를 뚫고 지나가. 그러면 요거를 만족시키는, 즉 이거의 극한값이 존재하는 데가 7군데가 되는 거고요. 그때 ht는 7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처음 볼 때는 해석하는 게 좀 어렵단 말이에요. 처음 보면 그래. 근데 앞으로 많이 보시게 될 거예요. 내년에 그러니까 미적분 안 하시잖아요. 그래도 모의고사 때 계속 보게 될 거고, 내년에 수학 확통 딱 하나만 해요. 학교마다 이제 무슨 수학 같은 해가지고 기본 수학인가 같은 그런 거 해가지고 수원수도 다시 복습하는 학교도 있는데 그런 건 없어요. 하여튼 그렇고요. 그래서 하여튼 문제 기억부터 봅시다. H2 그 x좌표가 y는 t에다가 2를 대입한 거니까 y는 t가 이제 2면, 그러니까 2면 근데 이제 얘가 아까 y좌표 3이었고요. 여기가 x축이니까 0이잖아. 그럼 y는 2가 여기 사이를 이렇게 뚫고 지나갈 거란 말이야. 그죠? 그 딱 이런 경우가 되는 거야. h는 4가 아니라 뭐가 되는 거야? 7이 되는 거야. 7. 다시 해봅시다. 제가 이제 y는 t 이런 애를 잡고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고 움직일 거예요. 근데 이때 t에다가 2를 대입한 거니까 y는 t가 어디로 갈 거냐면, 아까 이제 보면은 여기가 y는 3이었어요. 얘가 x축이야. x축이라는 게 y는 0을 말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y는 2는 얘랑 둘 사이에 있어야 돼. 즉 여기 사이를 뚫고 지나가야 돼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얘가 이제 이거를 새로운 x축으로 한다고 했으니까 요 부분이랑 요 부분이 뒤집혀 위로 올라오면서, 그러니까 제가 방금 그려놓은 이런 경우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경우에서 이거 극한값이 존재하려면 좌미분 계수, 우미분 계수가 절대값을 갖고 부호가 반대가 되는 그런 경우라고 했으니까 그런 게 7군데에서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h가 7인 거예요. 될까요? 네. 그래서 기억 틀렸고요. 니은 보시면 t가 3보다 큰 쪽에서 접근할 때, t가 3보다 큰 쪽에 접근할 때면 y는 t가 3보다 좀 더 위에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거를 새로운 x축으로 해서 이 부분을 뒤집어 위로 올리면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생기지 않을까? 그죠? 그러면 이거 이거 극한값 존재할 수 있는 데가 일단 이런 기울기가 0인데 세 군데랑 이런데 총 5군데가 되겠죠. 이거 이해돼요? 그러니까 이거의 극한값이 존재하려면 얘처럼 뾰족점, 어떻게 뾰족점이야? 원래 이제 부드럽게 이어지면서 미분이 가능했던 데를 x축에 대해서 뒤집어 올리면서 이런 데가 뾰족점이 됐잖아요. 이런 데가 미분은 불가능한데 오히려 반대로 이거의 값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니면 기울기가 0인데. 그래서 y는 t가 3보다 크기 때문에 y는 3보다 좀 더 위쪽에서 그래프 이렇게 그려지면 얘는 그래프가 fgx의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생길 거란 얘기고요. 기울기 0인데가 하나, 둘, 세 군데고, 그리고 뾰족점이 2개니까 이렇게 5군데가 나오니까 극한값이 5 왔죠. 그래서 니은이 맞는 거예요. 디귿을 보면, 그래서 ht가 불연속되는 t 값이 2개다 라고 나와 있고요. 딱 봐도 y는 t가 어디서 불연속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쭉 내리다가 이렇게 딱 처음에 여기 이 극대점에서 접할 때랑 쭉 더 내리다가 극소점에서 나란히 접할 때, 지금 극소점 2개가 같은 값을 가지게 되겠죠? 함수가 이렇게 생겼으니까 y축에 대해서 아까 대칭이었잖아요. 그래서 두 극소값이 같은 값을 가질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당연히 이때 한 번 불연속, 이때 한 번 불연속 일어날 거니까. 그래서 불연속인 t 값이 두 개다. 그때의 t 값은 극대값이랑 극소값을 써주시면 되겠죠. 극대값은 3이라고 나와 있고 극소값은 뭐 구하려면 구할 수 있는데 굳이 뭐 구할 필요 없죠. 참고로 이제 그때 기억나시나 모르겠지만 4차 함수도 비율관계 있죠. 여기 대 여기가 1대 루트 2예요. 근데 요 길이가 지금 2잖아. 2잖아요. 그러니까 요 길이가 지금 여기 0, 여기 2니까 요 점 극소점의 x좌표는 루트 2가 될 거예요. 여기 대 여기가 1대 루트 2인데 얘가 실제로 실제 길이가 2기 때문에 그럼 여기 실제 길이가 루트 2가 돼야 되겠고 그래서 극소점의 x좌표는 루트 2가 되는 거예요. 될까요? 그래서 이제 D가 맞는 보기가 되겠고요. 답은 제 5번이죠. 에이 어려워. 하여튼 이렇게 했고